HD 일렉트릭은 21일 날 매도를 했는데 22일 날부터 이제 빠지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28일 날 매도를 했는데 그 29일 날은 급락을 했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장기 투자 종목에서 어떤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도를 하고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정리한 이후에 5월 2주차 투자 전략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잔고는 전체적으로는 다 플러스죠. 플러스고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아직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이 44%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4월 9일날 매수한 종목 중에 제일 수익이 높은 거는 SAMG 엔터 36%고요. 전체적으로 현대로템이나 SMCG 최근에 산 종목들은 좀 수익률이 저조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 수익률이, 그냥 평균 수익률은 20.9%죠. 그리고 미실현 손익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주에 매도한 것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한화오션,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한 게 좀 있었죠. 유비벨록스는 수익이 괜찮았고, 엑스큐어는 상한가에 샀지만 이제 유심 칩들을 포맷해서 쓴다는 좀 악재 보도가 나오면서 전날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엑스큐어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유심 관련해서 이 재료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체결가를 보시면은 유심 이슈가 터진 것은 사실 좀 됐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 주말에 유심 관련해서 SKT 해킹 관련해서 유심을 바꿔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유튜브에서도 유심 빨리 바꾸라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예측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엑스큐어가 47,000주 거래 예상되는데 9,500만 주가 매수 잔량이었죠. 예상 체결가니까요. 1등주가 엑스큐어였고 1등주가 이 정도면 이제 분할 매수 아니면 사기가 힘들죠. 분할 매수도 저도 2만 주 이상 낸 게 체결이 안 됐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2등주를 보셔야 되는데 3등주는 뭐 한솔 인티큐브 이 정도 되겠죠. 2등주가 이제 유비벨록스가 366만 주인데 예상 체결량이 60만 주. 이런 종목은 주문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등주가 굉장히 세서 1등주를 많이 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1등주도 잔량이 체결이 많이 돼서 잔량이 많이 줄어들면 2등주는 위험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상황 보고 매도를 하면 되니까요. 1등주가 셀 것 같으면은 2등주로 주문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등주는 이제 장 끝나고 화면인데 9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2,700만 주가 남아 있었고 끝까지 상한 배분이었죠. 이런 경우는 많이 잡아봤자 이제 100주, 900주 이런 거고, 저도 이때 2만 주를 낸 것이 체결이 안 됐었습니다. 2등주도 이제 끝까지 종가까지 상한 배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문을 내놓은 거죠. 주문 내놓은 것이 4,010주씩 9번을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 가장 수량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4,010주씩 낸 게 요즘에는 분할 매수 기준이 바뀌었죠. 일단 100주를 받고 나서 남은 잔량의 절반을 이제 가장 많이 주문 수량을 낸 사람 순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055주씩 9번 해가지고 이게 18,495주가 잡힌 것입니다. 이렇게요. 4,010주씩 10번씩 낸 게 한 절반 정도씩 잡혔기 때문에 4,010주의 절반 정도인 2,055주가 9번 잡혀서 수량이 18,495주가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매도를 다 했죠. 빠르게. 이런 재료는 이슈가 이렇게 장기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가 계속적으로 가지 않을 것 같으면 빠른 시간에 다음날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3,400만원 정도 수익이었고요. 자, 오늘 영상의 주제인 어떤 종목을 처분해야 하나, 가장 쉬운 것은 이제 종목을 보고 이걸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일일이 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이 종목은 팔아야겠다 사야겠다를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역시 장고에서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장고를 딱 보고 이 장고에서 내가 팔아야 될 종목을 일일이 다 이것도 차트를 보고 이렇게 정하기는 어렵죠. 가장 쉬운 것이 마이너스가 나와 있거나 아니면 수익률이 저조한 것들,
우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가끔 주식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빨리 이익을 실현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44%에서 팔면 일단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 44%가 뭐 다음날 이제 급락을 하면 이게 20%가 될지 0%가 될지 알 수 없는 건데, 44%일 때 팔면은 44% 수익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난 곳이 없지만, 마이너스 난 종목은 끝까지 보유를 하고 버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계속 꾸준히 가져가고, 수익률이 저조한 종목, 여기서 마이너스로 찍히면은 당연히 이제 팔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 간단하게 생각을, 마이너스가 나면 난 판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계속 가져가면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추가로 더 매수해서 물량을 늘린다. 보시면 그러니까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비중이 좀 큰 편이죠. 26%, 10%. 그리고 수익이 저조한 종목들은 뭐 하나엔진 이런 거는 얼마 아직 사지를 않은 거죠. 올릭스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이 저조한 것들은 비중이 적고, 수익률이 큰 것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보면은 14%, 15% 같지만 비중이 큰 종목들의 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수익이 높은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잔고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판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하게 매매하기는 어렵죠. 사실 하락장에서는 전체 계좌가 전부 마이너스도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그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가 없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다. 어떻게 마이너스가 없게 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매수나 추가 매수나 다 이 계좌 잔고에 마이너스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그 원칙들이 다 설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목표, 나의 계좌 잔고에는 마이너스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너무 그건 어려운 목표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거부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목표는 내 계좌 잔고에 주식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수익률이 보이는 종목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겠죠. 자, 일단 내가 산다는 것이 마이너스가 안 나려면 가장 쉬운 게 뭡니까? 오늘 내가 매수를 했는데 오늘 종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이 끝나면 되죠. 그러면 일단 내가 매수한 날부터 플러스가 나는 거죠. 아니면 최소한 그날은 뭐 조금 마이너스거나 다음날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그 종목이 다음날 상승하면 마이너스를 하루 만에 탈피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오늘 빠지니까 내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동안 지켜보고 있던 좋은 종목인데,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가격이 좀 부담이 돼서 못 샀는데 오늘 좀 빠진다. 그러면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종목이 내가 매수하고 나서 종가가 조금 더 플러스로 끝났다는 것은 이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은 이 종목을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 현상이 오늘 발생이 안 됐다고 해도 다음날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은 종목 선정을 잘한 것입니다. 거꾸로 내가 저가라고 샀는데도 마이너스로 끝났거나, 아니면 오늘 뭐 7%, 8%가 빠져서 오늘 과감하게 샀는데 다음날 또 5%, 6%가 빠진다. 그러니까 다음날 또 음봉이 난다. 이런 종목은 이제 제가 살려고 한 종목의 움직임이 아니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달아 계속 빠지는 종목이니까 이런 건 그냥 팔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날, 내가 산 날, 그리고 다음날 일주일 이상의 기회, 그 시간을 줬는데도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이다. 그런 종목은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일주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조금 뭐 100주, 500주 이렇게 샀는데 떨어질수록 더 사는 거죠. 2배씩 사고 3배씩 사고 해서 물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진입가 대비 계속 빠질 때마다 계속 산다. 이러면 점점 이제 하락 종목의 비중이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을 가장 많이 비중으로 가지게 되는 그런 최악의 매매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나의 진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종목은 추가 매수도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계속 물타기를 하니까 수익률은 희석이 되죠. 뭐 마이너스 10% 종목을 내가 그 양만큼 또 사면은 순식간에 일단은 마이너스 5%로 바뀌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좋은 종목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가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뭐 이렇게 철저하게 나는 저가에 매수한다고 했는데 진입가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다는 것은 뭐 본인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는 강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상승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그 빅스 지수가 높고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순식간에 뭐 전 종목들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가 다 넘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지수의 최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4월 9일날 제가 4월 8일날 전량 매도했던 종목을 그 다음날 더 싼 가격에 4월 9일날 매수하는, 그러니까 이런 지수의 움직임을 보고 전 종목을 매도했다가 다음날 매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이제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매도보다도 사실 내가 산 매수 종목이 그 다음날 오르거나 당일날 오르는 것이 더 쉽게 이제 주식 매매를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결국은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종목의 리스트는 일단 갑자기 사는 것은 일단 장기 투자 종목에선 금지해야 됩니다. 일단 아무리 갑자기 이 종목을 했다면 그건 단기 투자로는 살 수 있지만 장기 투자는 이제 꼼꼼하게 계속 종목을 지켜보고 분석을 충분히 한 후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종목들은 이제 52주 최저가 대비에는 100% 이상 오른 종목 중에서 어떤 방산주나 조선주나 이런 종목이라면 1등주 아니면 1등주와 좀 괴리가 있을 경우엔 2등주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1등주, 2등주가 3등주, 4등주보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테마나 방산이나 조선주 중에 좀 덜 오른 것, 5등주, 6등주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등주나 2등주가 조정을 보일 때 최소한 2등주, 최소한 3등주 정도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4등도, 5등도, 6등주는 만약 1등주, 2등주, 3등주가 내가 이미 다 보유를 하고 있고 이 업종이나 테마에 대해서 내가 상당한 자신감이 있고 많은 그 사항을 알고 있다면은 뭐 5등주, 4등주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이 업종이나 테마에 다른 종목들이 없다면 1등주, 2등주를 우선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건 반복적인 얘기인데 당일에 이제 좀 많이 내려갈 경우 밑꼬리가 달릴 종목을 사야 되겠죠. 이건 뭐 어려운 얘기긴 하겠지만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고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는지, 그러니까 쭉 계속 한 달 정도 보면 이게 4%, 5%가 빠졌네 했는데 나중에 종가 보면은 보합이나 플러스로 끝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그런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경우에 그런 업종이나 테마는 저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죠. 그리고 HTS의 증권사 리포트는 최소한 다 읽어보셔야 되고 차트도 다 찍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할 종목의 리스트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리스트가 작성이 됐으면 매수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할 종목들은 이제 보유 종목이 있으면 꾸준히 이제 수익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죠. 대부분의 그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의 유형을 보면 1%, 2%, 뭐 마이너스 1%, 막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소소하게 우상향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10%, 막 12% 이렇게 확 뛰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뭐 1%, 2%,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어느 날 뭐 8%, 9%, 10%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계단형으로 이렇게 탁탁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이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 패턴을 보이면은 이런 종목은 꾸준히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매수 당일날 혹은 아니면 다음날 상승 종목,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계속 꾸준히 오른다 이러면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죠. 내가 분석한 것이 맞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을 그 이후에 주가 추이를 지켜보는 그 마음가짐은 한 주라도 매수를 해서 내 종목에 그 종목이 내 잔고에 있을 경우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종목이 꼭 사고 싶은데 너무 가격 부담이 된다 하면 일단 한 주라도 매수를 해놓고 그 종목이 어떤 추이로 주가가 변하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풀배팅의 기회는 그냥 1년에 한 번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 9일날 제가 전 종목을 또 쫙 샀었죠. 이렇게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저점 찍고 도는 날은 그렇게 타이밍 잡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풀배팅 하시면 안 되고, 풀배팅은 1년에 한 번이다 라는 의미는 이제 그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풀배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섣불리 풀배팅 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림을 계속 하시다가 혹시 타이밍을 놓치셔도 손실은 나지 않는데, 기다림을 못하고 너무 조급하게, 특히 변동성이 클 때 하루나 이틀, 저점을 찍는 하루나 이틀 전에 먼저 들어가면 그 이틀 동안 10% 이상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매매에서는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 추가 매수하나? 당연히 이제 양봉 발생일에 매수를 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선물 이런 거를 좀 매매해 보신 분들은 이런 양봉 발생일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산다거나 거래소에서 많이 산다거나 아니면 호가 잔량이 극심한 이제 그 매수가 매수보다 괴리를 보인다거나 뭐 이런 나이들이죠. 이것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일 올려드리는 투자전략 댓글에 코스피나 나스닥 선물 매매 현황을 조금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고 지수가 양봉이 나고 대형주,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자동차, 아니면 전기차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는데 그동안 잘 나갔던 조선주, 방산주, 뭐 게임주들은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하락할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막 20포인트 상승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 게임주들은 하락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테마나 업종에 큰 장기적인 추이가 변동이 없이 단기적인 악재로 급락을 한다. 이럴 경우는 이제 판단이 좀 어렵긴 한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결시키는 원칙은 내가 매수를 주로 이제 대놓는 주문, 이제 저가에 쭉 깔아 놓는데 그 대놓는 족족 체결이 된다. 이것은 좀 이제 안 좋은 거죠. 체결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장이 굉장히 오늘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놓은 주문이 대놓는 족족 빨리 체결이 되면 전체 매수 주문을 취소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급락장에서 추사 전환이 되면은 밑에다 이제 저가 매수 주문을 계속 대놓기만 한다고 이제 체결이 안 되죠. 이미 모든 종목의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시장가로 한 방에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세 전환이 확실하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대놓는 것은 이제 주가가 스물스물 계속 빠질 때 얘기고 주가가 전환돼서 빠르게 막 선물지수가 막 몇 분 만에 1포인트, 2포인트씩 오르는데 밑에다 주문을 쭉 대놔봤자 아무 쓸데없는 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뭐 10주, 100주씩 사던 것도 1000주, 막 2000주, 3000주씩 즉시 체결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지수가 큰 폭 하락한 후에 선물이 특히 확 이제 하락해서 그 매수로 전환됐을 경우의 전략입니다. HD 일렉트릭 같은 것은 이제 수익이 이미 22% 정도 난 상황에서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리포트가 아니죠. 실적이 나왔었죠.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나온 시점부터 계속 빠지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좋은 신호가 아니고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많은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크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단기간에 좀 급상승했던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니까 재료가 노출이 되는 그때부터 그 주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순간에 이제 실적 나온 것을 보고 읽고 짧은 시간에 판단해서 매도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만약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라면 저는 꾸준히 그 투자 전략에 매도하고 나면은 되도록 이제 시차 없이 빨리 제가 올려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실적이 단기 실적 호전의 재료에도 이제 주가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컨센서스에 하회한다면 빨리 파셔야 되겠죠. 근데 실적도 좋게 나오고 컨센서스도 상회했는데 주가가 밀리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재료 노출로 인하여 그동안 많이 샀던 매수 세력,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HD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날부터 뭐 기관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실제로 실적이 나온 당일날은 미미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입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당일날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29일날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거는 블록딜 문제가 있었죠. 이런 것은 뭐 한 번에 이것을 아는 방법을 하는 것은 어렵고 굉장히 짧게 어떤 실적이나 리포트를 보고 판단하고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일단 급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올려드리는 투자 전략, 댓글 투자 전략을 조금 참조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뭐 언제나 이제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꼭 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것은 조금 제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번 주도 보면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제가 52주 초과 대비 9.9% 종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근데 코스닥 쪽이 이런 것은 이제 후보가 압축되면서 정치 테마주도 이제 하락 쪽으로 간 종목들이 많아졌죠. 그 영향이 크다고 보고 당분간은 코스피 종목에서
그 종목을 고르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5월 2주차 투자 전략은 한국 주식은 이제 장기 투자 유효하고요. 방산주, 조선주, 게임주 등 이제 관세 영향 적은 종목으로 이것은 제가 잔고를 다 공개를 해놓은 상태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코스피 선물은 이제 한 10일 정도 큰 추세가 난 경우가 없었습니다. 주로 장이 왔다 갔다 했었죠. 변동성이 작게.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좀 큰 추세장을 기대를 해보고요. 나스닥 선물은 이미 그 상호관세, 트럼프가 이제 상호관세 발표한 날이죠. 막 엄청나게 이제 국가별로 다 한 날, 그날 이제 2만을 살짝 넘는 고점을 찍고 급락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미 이제 그 나스닥이나 S&P 그 지수를 상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은 조금 있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바이 쪽이 더 강한 상태이고요. 관세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제 5월부터는 지표, 각종 발표되는 지표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당장 금요일에도 실업률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뭐 컨센서스 예측치랑 비슷하게 나왔어도 지표가 나쁘지 않게만 나오는 것도 이제 그 나스닥 선물이나 미국 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가 나쁘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소프트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뭐 심리지수나 이런 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라 예측치에 부합되는 지표가 나와도 주가에는 호재일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도 조금 화답을 했죠. 그러면서 관세 이슈가 조금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언제나 이제 뭐 협상이 결련됐다거나 그런 악재가 발생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뭐 지수는 꼬나박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세 이슈에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표 발표 일정은 목요일날 FOMC 이제 금리 발표, 금리는 동결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트럼프는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요청을 하지만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장기 투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 잔고에 마이너스가 없는 것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도를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안 남아 있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플러스를 뭐 내가 종목 선정을 잘못하면 뭐 플러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을 잘 해서 종목을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잔고에 마이너스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그 매수 타이밍을 잘 가져가셔야 되고, 당장 이게 내일부터 플러스가 날 종목이 아니다, 이런 종목은 사면 안 된다 하면 어설프게 뭐 저평가됐다거나 아니면 소외받고 있다거나 이런 주식은 절대 살 수가 없겠죠. 계속 소외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시장의 추세가 몰리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가져가면 그에 따르게 종목 선정이 가능하고,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추가 매수나 매도나 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목표라는 것이 잔고에 마이너스 되는 주식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